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마음가짐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나의 너무 높은 기대치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대치를 조금만 낮췄더니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시장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잡기 위해 또 부지런히 달려봐야겠죠. 박앤컬 퇴근 전 오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짝사랑으로 잡아봤습니다. 온 국민주로 부상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지만 짝사랑의 느낌이 나는 그 종목, 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살피고 이슈 함께 가시죠. (4월 1일) 3월 수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 이번 이 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9년 1개월여 만에 골고루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IT뿐만이 아니고 BIT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것. 디스플레이 하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3월 수출 데이터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계속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의 부양책은 결국 국내에서는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분위기 반영해서 우리 지수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요. 일단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양책 소식 전달됐고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오늘장 상승불은 모두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지금 3,081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0.6%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력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장의 상승은 상당수 반갑고요. 또 눈에 띄는 건 미국에서 기술주가 올라오고 인프라 관련주가 내려갔던 것 흐름을 고스란히 우리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장 압도적이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4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요즘 오르면 팔자 분위기 계속됩니다. 3천억 원의 매도, 기관 측에서도 오늘은 매도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4천억 원, 이게 전부 IT로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외국인은 3천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었고요. 그 뒤로 수백억 정도 LG전자를 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외국인은 IT를 사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총 상단의 종목들 영향받겠지요. 삼성전자 오늘 1.4% 올라갑니다. 드디어 82,6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후 삼성전자 흐름 자세히 나눠볼 거고요. SK하이닉스 5%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도 영향을 주고요. 증권가에서는 추세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14만 원 돌파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보겠고요. 네이버 보합권, 오늘 시총 상위 1위권부터 20위권 내에서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가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KB금융과 포스코였습니다. 이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인플레 관련주, 금리 상승 관련주 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되려 오늘장에서는 다른 성장주들이 힘을 내면서 이들 종목이 하락하는 뉴욕장과 다소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 종목의 하락폭 또한 크지 않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상승인데요. 0.9%,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28거래일 만입니다. 960선대 위로 올라와 있네요. 2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상 960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들여다봤더니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 급등에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닥 나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죠. 특징주 가겠습니다. LG전자요. 며칠 전에 마그나와 합작법인 이슈 이게 재부각됐다 이러면서 애플카 기대했는데 오늘 또다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C 사업부를 완전히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했죠. LG전자 내에서는 사업 재편, 사업소를 좀 재편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제 정말 MC 사업부 버리나 보다. 그리고 전장이나 전기차나 새롭게 신성장 동력에 강하게 집중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덕분에도요. 15만 8,5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FNF요. F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 출점이 제한되며 타격이 조금 있을 것으로 많이들 걱정을 했었는데 중국의 대형 대리점과 유통계약을 맺으면서 실적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요. 오늘 9% 상승 확인이 되는데요.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중에서도 시총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올라갈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FNF 오늘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8,500원 현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이 종목은요. 요즘 볼 때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옥션입니다. 이번에는 18,000을 넘어섰네요. 5% 이상의 상승, 상승폭을 조금 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5% 넘는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 확대에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그 기대감이 서울 옥션에 나왔고요. 오늘장 올라서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 가능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서울 옥션도 올해 영업이익 70% 정도 늘 것이라는 기대 있는 만큼 올해 한번 흐름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봤고요. 이제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주주로 있죠. 삼성전자 주주들은 한 번씩 나에게 자문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오른다는 맹목적인 신념으로 내가 산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투자로 이 사업부를 따져보고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한 것인가 늘 고민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어느새 국민주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 현재 주소를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전년도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주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0% 가까이 증가한 주주수 눈에 띄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내국인 주주는 무려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석 달 동안 15조 원의 자금을 삼성전자에 쏟아 부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가격 라인 한번 자세히 보죠. 올해 연초였습니다. 9만 원권 돌파하면서 10만 전자 가나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고 그 상황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가는 한 1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현재 8만 원대 계속 갇혀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 현재로는 82,700원 진행이 되고 있고요. 1.6% 상승 확인되고 있죠. 앞서 보신 대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8만 원대, 9만 원대 물려있는 것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들 중에 16% 정도가 9만 원대에 물려있는데요. 그들은 사실 오도 가도 못하고 삼성전자를 버리지도 혹은 들고 가는 것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죠. 삼성전자 도대체 왜 8만 원에 갇혀 있는 것인가?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수에서 떼놓을 수가 없죠.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최근 줄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향을 받는 거고요. 1분기 실적 전망치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국 오스틴 공장 한파 이슈가 전해지며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분명히 부담되는 요소였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느꼈고 수급 꼬임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수급 꼬임 현상이었는데요. 이걸 좀 자세하게 볼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9만 원대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가 상당수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이 메이저 주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건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됐고요. 1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건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징조가 좀 더 크게 나온다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안고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10만 원 윗단인데요. 가장 높게 내놓은 곳이 신한입니다. 12만 원대,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11만 원, DB, NH에서도 11만 원 보고 있고요. 대다수가 10만 원 이상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앞선 부담 요소들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삼성전자. 앞서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 잡혀있는 이유들을 쭉쭉쭉쭉 말씀을 드렸죠. 1분기 실적 전망치 보수적. 결국 이거는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실적 지표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으니까. 제품가가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출하량이 증가한다면 실적은 받쳐줄 거야. 그럼 텍사스 오스틴 공장 이슈는 재가동 소식 들려왔죠. 나아지겠죠. 단기적 영향은 분명 있었겠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은 인텔이 지금 생각보다 고객 확보 어려움을 겪을 거라 삼성전자에게 지금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 피로감은 조정을 받았고 부담이 좀 낮아졌다. 결국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증시 유입 자금이 감소한 것과 수급 꼬임 현상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박앵커의 요약 한마디. 삼성전자 미래 그림은 흔들림이 없다. 우리 모두 아실 거예요. 다 좋겠죠. 삼성전자니까. 하지만 주가의 강력 부양이 쉽지 않다라는 거 모두들 체감하고 있고요. 실적 지표 양호하지만 수급이나 대외 여건이 부담되고 모멘텀 필요하고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언제 10만 원 가는데? 이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박앵커의 뇌피셜 열어보시죠. 총 6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10만 전자 가는 거 알겠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언제 가는데요? 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부장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10만 전자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송태영 과장님은 어닝 서프라이즈면 4월 내에 아니면 올해 10만 원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철 부장께서는 쉽지 않겠지만 올해 10월쯤 예상됩니다. 모두들 거의 다 하반기 끝자락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른 세 분의 의견도 볼까요? 거의 다 연말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기 가늠하기 어려운데 연말쯤이요. 정원정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의 백두희 차장님 올해 연말 심플하게 보내주셨죠. 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시간 필요합니다. 가더라도 최소 상반기는 아니에요. 하반기라고 얘기를 주고 계십니다. 네, 10만 전자 좀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선택을 해야겠죠. 이걸 끌고 가서 나는 그냥 우직하게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기회비용을 노려보겠느냐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